결혼한 지 13년 된 아줌마예요. 저는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들만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딸 키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늙어서 엄마 챙기는 건 딸뿐이더라 이런 말들요. 아들만 둘 낳으면 목메달이라면서요? 딸 둘 낳으면 금메달이고요. 참 씁쓸한 말이에요. 그래도 전 속상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들은 엄마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엄마한테 소홀할 줄 알았는데, 이젠 자기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는 소리도 하네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행복했던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혼 초에는 시어머님과 참 많이 부딪혔죠. 지금이야 서로 나이도 먹었으니 어느 정도 타협하며 지내지만 그땐 그렇게 힘들었네요. 저는 결혼 전에도 부모님 생신을 챙기는 딸이었어요. 어떤 애는 외식으로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직접 만든 생신상을 대접하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스스로 해오던 것이고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했죠. 결혼하곤 시부모님 생신상도 제가 챙겼어요. 결혼 첫 해에는 남편과 제가 손수 만든 생신상을 대접했어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남편이 이제는 주방에서 먹고 싶은 것도 스스로 차려 먹는 수준까지 됐죠. 처음엔 정말 엉망이었어요. 진간장, 국간장의 차이도 몰라서 아무거나 넣으려고 하고, 살짝 데치는 야채들은 개죽을 만들어 놓고, 고기는 겉은 타고 속은 핏물이 줄줄 나오고, 저희 남편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라면 물 올리자마자 면이며 스프며 다 때려 넣어요. 찬물에 그냥요. 단순한 계란 후라이도 못해서 뒤집다가 다 찢어 먹고요. 그런 남편이 차리는 생신상. 볼만했겠죠? 시부모님께서 처음에 남편이 차렸다는 말에 기대를 하고 앉으셨다가 결국 음식의 반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고맙긴 고마운데 차마 먹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네요. 얼마나 배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죠. 시아버님 생신상은 그렇게 반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 시어머니 생신상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을 했어요. 지금은 제 요리 실력을 가볍게 눌러버리는 고수가 됐지만 그땐 그랬네요. 문제가 남편 요리 실력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 주방일을 한다는 것에 시어머님이 아주 기함을 하셨죠.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키웠는데 장가가니 애가 고생을 한다며? 시아버님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셨거든요. 이제야 철들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구나 하는 마음이요. 시어머님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저더러 아들 부려먹는다며 집안일 다 아들한테 떠넘기냐면서 난리였죠. 나는 부모님 생신상을 차리는 일이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성인인데 부모님께 대접하는 게 뭐 어떠냐. 이런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며 시어머님 설득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아들이 차려주는 생신상 받으십니다. 이 행동들이 좋은 영향력을 줬고 밖으로만 돌던 시동생도 이젠 함께 생신상을 준비해요. 시동생은 함께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남편의 첫 요리 실력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저희 시동생, 제가 아주 아끼고 있어요. 저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신혼을 즐기고 있을 때 제 생일 당일날에는 제 지인들에게만 축하를 받았어요. 시부모님께는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땐 조금 서운했었는데 나중에야 일부러가 아니라 몰라서 축하를 못 해줬다고 하셔서 풀렸지만요. 그 뒤로는 가볍게 축하 연락만 받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는 만족했던 게 시부모님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것보다 남편과 데이트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제 성격을 아시니까 제 생일은 일주일 전에 미리 축하해 주시거나 미리 불러서 선물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저희 부부가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시작하고 저희가 차려드리는 생신상의 기쁨을 아신 시부모님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재미를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 생일이 돌아왔는데 시아버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어요.
가족끼리 근처에 바람 쐬러 갔다가 저녁에 소고기 먹고 돌아오자고요. 남편 생일이기에 남편의 의사를 먼저 물었어요. 남편은 괜찮다며 제 의사를 물었어요. 남편 생일이니 남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죠. 남편도 은근 반기는 눈치길래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날은 가족들끼리 근처 지역 수목원 들러서 구경도 하고 근처 무슨 가든에서 소고기도 실컷 구워 먹고 돌아왔어요. 집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힘든 날이었지만 남편이 좋아했기에 저도 좋았네요. 그리고 대망의 제 생일이 돌아왔죠. 전 생일날 가족들이랑 보내는 것보단 남편과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애들도 있으니 당연히 애들도 함께지만 그땐 남편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폭탄 선언. 너 생일날에도 우리 가족끼리 나오자. 내 생일에 시부모님과 함께? 생각도 못했던 일이기에 얼떨떨해 있는데 남편은 제 성격을 알잖아요. 와이프 생일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주니까 두 분이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해줬어요.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남편 덕에 살았죠. 내 생일날 시부모님과 나들이라니.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어도 좋은 건 좋은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아니라 시부모님과 함께요? 차라리 날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드릴 겸 함께 시간을 보낸다가 맞는 일이죠.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저런 고민도 안 하게 해주시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 생일 돌아오기 전주에 미리 연락하셔서 같이 백화점 가서 옷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해물찜도 먹고 생일날은 남편과 단둘이 보내게 해주셨어요. 제 생일날은 남편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도 썰었고 저녁엔 야경 보면서 한잔했어요. 엄청 비싼 데이트 코스는 아니었지만 누구와 함께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생일이었네요. 저희는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참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희 시어머님요. 그 후에 시댁 모임날에서 결국 터지셨죠. 저희는 주기적으로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데 제 생일이 지나고 처음 돌아오는 시댁 방문날이었어요. 먼저 얘기를 꺼내신 건 어머님이셨어요. 생일 잘 보냈니? 둘이 보냈어? 네, 남편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내년에도 너희 둘이 보낼 거니? 아마도 그렇겠죠? 너네 둘이 보내는 것도 좋다만, 그래도 가족끼리 같이 보내면 좋지 않겠니? 가족이 뭐냐?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 아니냐? 생일도 그래. 둘이 축하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면 너도 더 좋지 않겠니? 나는 너 생일날 챙겨주려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좀 서운하더구나. 솔직히 나중에라도 연락 와서 같이 보내자고 할 줄 알았다. 내가 너 괴롭히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며느리 생일 챙겨주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어머님. 어머님은 열정적으로 가족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 연설하시는데 어지러지라더라고요. 처음에 거절했을 때 좋게 넘어가셔서 속으로 끓이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어영부영 남은 제 생일을 시댁과 보내고 싶지 않았기에 어머님 기분 상하시더라도 확실히 거절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저와 남편보다 먼저 선수를 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은인이라 말하는 저희 시동생이었네요. 엄마, 오버하지 마. 형수가 생일날 엄마를 왜 만나? 형수는 부모님 없어? 가족이랑 같이 보내도 엄마 아빠가 아니라 형수 친정 부모님하고 지내는 게 맞지. 엄마는 생일날 시댁 식구들 만나고 싶어? 엄마도 며느리면서 며느리 맘을 그렇게 몰라? 엄마 무서워서 난 장가 못 가겠다. 내 와이프한테도 그럴 거야? 시동생의 필터 없는 말에 가족들 모두가 얼어버렸죠. 저희 시동생이 엄청 담담하게 조곤조곤 얘기해서 화를 내기도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힘든 그런 분위기였어요. 시동생은 말을 마치고 다시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고 다른 가족들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머님의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남편이 나섰어요. 너 말 잘한다. 내가 했어야 하는 말을 네가 해주네. 고맙다. 남편이 웃으면서 시동생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여기서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자 어머님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버님도 한마디 거드시며 가족끼리 보내는 건 당신 생일 때나 하자고. 애들 생일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고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 한숨은 쉬셨지만 더 이상 뭐라고는 안 하셨네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어머님께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다음번 어머님 생신 때는 어머님 가시고 싶은 대로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좋아하는 메뉴로다가 풀코스로 모실 테니까 기분 푸세요. 어머님은 그제서야 됐다며 가볍게 웃으셨어요. 저희 집 갈 때도 어머님이 웃으면서 배웅해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저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라는 것도 잘 알죠. 그래서 어머님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시동생. 평소에도 저한테 님자 안 붙이는 시동생 참 얄미웠는데 그날만큼 고마운 적이 없었네요. 기왕이면 시동생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그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센스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결과적으론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줬으니 역시 좋은 남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요. 어머님 편 들 수도 있었는데 제 편 들어주셨잖아요. 서로 불편한 것 투성이지만 이렇게 맞춰가며 사는 게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편해져서 시부모님과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딱이에요. 시동생은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동서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와이프 챙기는 면에서는 저희 남편보다 한 수 위예요. 어머님이 조금만 불편하게 하려고만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동서 챙기고 그러네요. 여전히 시부모님 생신날엔 가족들 다 모여서 보내지만 자식들 생일날에는 각자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고 있어요. 전에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님 바램대로 시댁 식구들과 보낸 적도 있네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 생일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언젠간 아들들 장가 보내고 저희 어머님같이 시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님도 물론 좋은 시어머니지만 언젠간 저도 제 미래의 며느리들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네요.